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고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에 취직했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됐을 때 회사 과장님이셨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죠.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숙한 면모가 든든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고 남편은 34살이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친정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께서 사위를 얻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셨거든요.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아버님은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님은 온화한 성품의 분이셨죠.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한 분 계셨어요. 시누이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한 번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도 그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고 저희를 배려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신경 써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챙겨줬어요. 친정에도 잘해주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위 복 받았다며 무척 좋아하셨죠. 그런데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긴장이 많이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사실 집에서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외동딸이라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혼자 살 때도 대충 간단하게 해먹거나 사먹는 게 전부였죠. 명절 아침 시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어린 나이에 뭘 알겠냐면서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딱히 과하게 일을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서툴게 하면 괜찮다며 천천히 하라고 다독여 주셨죠. 다른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으면 명절에 고생한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님 덕분에 그나마 괜찮았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주방 일은 전혀 거들지 않으면서 전이 나오면 제일 먼저 집어먹었죠. 그것만으로도 좀 그랬는데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올케는 좋겠다면서 시집 잘 와서 고생도 안 한다고 역시 어린 게 벼슬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누이의 기분 나쁜 말은 계속됐어요. 제가 입은 옷을 보고도 한마디 했어요. 시누이는 체격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저는 원래 마른 편이었는데 그게 시누이 눈에는 거슬렸나 봐요. 올케는 참 말랐다면서 옷태가 안 산다고 하셨어요. 뼈밖에 없어서 좀 징그럽기까지 하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여자가 볼륨이 없다면서 희롱 섞인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자기 몸매 콤플렉스를 저한테 푸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웃으며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넘겼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슬쩍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누나가 원래 좀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요? 저를 향한 그 날선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제 생일이 다가왔죠. 그런데 점심 무렵에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면서 우리 며느리 첫 생일인데 이걸로 좋은 옷 한 벌 사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도 하셨죠. 용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확인해보니 50만 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전화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기뻐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면서 자기한테도 생일 때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날 받은 용돈으로 옷도 사고 남편이랑 맛있는 저녁도 먹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도 드렸죠. 며칠 뒤에는 시어머님께 홍삼을 보내드렸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시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힘들게 번 돈으로 뭘 이런 걸 보내냐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무척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시어머님과는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리며 가깝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를 했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도 나눴죠. 시어머님은 제 말을 잘 들어주셨고 조언도 해주셨어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님의 첫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생신을 정말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보너스도 받았고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메뉴를 짜고 뭘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요리 실력이 문제였죠.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연습도 해봤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속이 안 좋고 메스꺼운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 봤는데 2줄이 나타났어요. 믿기지 않아서 한 번 더 해봤는데 역시 2줄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임신 7주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시어머님 생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친정 엄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신날 일찍 오셔서 음식 서너 가지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죠. 미역국은 제가 직접 끓여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이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 만하다고 하셨죠. 저도 이건 꼭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이라 서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음식 준비를 해주시고 가셨고 저는 나머지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도와주었죠.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저녁 6시에 오시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생신상을 차리기로 한 거였죠. 일단 반찬들은 미리 담아서 상에 올려뒀어요. 미역국은 계속 끓이면서 간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케이크를 사러 나간 사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생각보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일찍 도착한 거였어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맞이했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직 미역국도 간을 다 맞추지 못했고 상차림도 아직이었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식탁을 보시며 이게 다 뭐냐면서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놀라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생신이신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시어머님께서 같이 하자면서 주방으로 오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다 됐다고 하면서요. 허겁지겁 미역국 간을 맞추고 불을 끄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미역국을 담아서 식탁으로 가져가려는데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다냐고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니 시누이가 식탁 앞에 서서 상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발로 식탁 다리를 툭툭 차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 미역국이랑 준비해둔 음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이딴 걸 누가 먹으라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누이는 계속해서 이거 반찬도 다 사온 거 아니냐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제가 워낙 솜씨가 없어서 반찬 몇 가지는 사고 요리는 친정 엄마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상에 사온 반찬을 올리냐면서 이게 정성이냐고 했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누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가 워낙 솜씨도 없고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음식 냄새를 오래 못 맡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또 어린 게 벼슬이라면서 못 배운 티 낸다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남편이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아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님께서 시누이한테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못 배운 티 내지 말라면서 어디서 나도 안 하는 시짜지를 하고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가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 집도 다 빼버린다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누이가 사는 오피스텔이 시어머님께서 얻어주신 거였다는 걸요. 시누이가 좀 별나서 시어머님도 같이 살면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나가 살라고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시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아가 홀몸도 아닌데 고생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임신했다고 시어머님께 몰래 말씀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계속 저를 도와주려고 하신 거였죠. 그러자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누구 편이냐면서 왜 피도 안 섞인 남의 딸 편을 드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님께서 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철이 들 거냐면서 너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가 뭐 어떻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집 빼고 카드 빼앗기 전에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죠. 그 순간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했죠. 시누이는 짜증난다면서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망하고 죄송하고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죠.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 애가 원래 저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도와줬죠. 시어머님께 음식 솜씨가 없어서 친정 엄마가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께서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돈께 꼭 인사드려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한 입 드시고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친정어머님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칭찬하셨죠. 식사를 마치고 제가 준비한 봉투를 드렸어요. 보너스를 받아서 100만 원을 준비했거든요.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며느리 힘들게 번 돈이라면서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 쥐어드렸죠.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서 봉투를 받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임신 소식 들었다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당신도 준비해온 게 있다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제가 드린 봉투보다 훨씬 두툼해 보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 미리 예약해야 좋은데 간다면서 빨리 알아보고 예약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라면서 충분히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시누이가 원래 철이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엄청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때문인지 버릇이 없다고 하셨죠. 다 부모죄라면서 제게 사과하셨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님께서 시누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시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님께서 그냥 한번 쳐다보시기만 해도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의 그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삼 놀랐어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신 분인데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정말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